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하는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한국폴리텍대학의 AI 정책 전문가이신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로봇 전문가이신 김현돈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졸업생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먼저 인사랑 자기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로봇자동학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현돈입니다. 네. 방금 이제 오늘 경상북도 영천에서 올라왔고요. 아, 영천이요? 예, 아침 일찍 출발하셨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로봇 캠퍼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로봇캠퍼스는 로봇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특성화 대학입니다. 네. 올해 3월에 처음으로 개교를 했고요. 지금 1학년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로봇을 한 20년 정도 관련 분야를 연구를 했고요. 아, 네. 일본 교토대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LG전자의 연구소에서 관련 생체 인증 로봇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 20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뭐 로봇이나 생체 인식 이런 분야는 워낙 요즘 최고 인기 분야니까 이 로봇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요즘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요즘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그 김현돈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 우리 영천에 있는 로봇 캠퍼스에 아주 유능한 그 연구자들을 저희가 캠퍼스가 그 개교하면서 모셨습니다. 네. 그것은 로봇 산업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지금 1학년 이제 지금 하고 올해 이제 2학년을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밝은 전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로봇 산업도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로봇 산업을 보면은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듭니다. 아침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어르신이 생수 한 통을 얻기 위해서 무거운 그 수레를 끌고 가서 생수 한 통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으로 생수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면은 1분에 한 1,300병 정도를 생산하게 됩니다. 네. 예.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물 이런 부분들 대부분 로봇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로봇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폴리텍 대학에서도 이 로봇 과정을 별도로 좀 특별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제 로봇 전문가이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로봇 근데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만드는 로봇도 로봇인 거고 집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도 로봇이고 그리고 요즘은 사람 얼굴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진 것도 로봇이고 요즘은 뭐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배달해주는 로봇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좀 이 로봇들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좀 해주신다면. 크게 분류를 하면요. 네. 그 제조용 로봇하고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네.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IFR이라고 국제 로봇 연맹이 정의한 게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 분야에 사용되고 자동 제어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네. 다목적인 3축 이상의 로봇을 그 제조용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공장 안에서 뭐 자동차를 조립을 한다든지 종접을 한다든지 이걸 다 제조용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네네네. 로봇팔, 네. 로봇팔이죠. 근데 이제 서비스 로봇은 네. 범위가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공장 박스를 벗어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군대에서
컵을 감지 로봇을 한다든지 아. 또 어느 큰 빌딩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청소용 로봇도 로봇이거든요. 그런 또 애완용 로봇도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 네.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서비스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딱 분류가 되니까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도 굉장히 커졌죠, 이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현동 교수 이야기하신 공장 밖 로봇과 공장 안 로봇을 본다면은 세계 시장에서 대체로 보면 공장 밖 로봇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서비스 네. 로봇 자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하는 부분이 뭐 세계 시장에서 지금 보면 한 37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아직도 이제 공장 안 로봇 예, 제조 로봇이 아직 규모가 큽니다. 서비스 로봇 자체는 아직은 성장하지 않지만은 네. 세계 시장의 이 추세를 본다면은 이 서비스 로봇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 서비스형 로봇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성장한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술과 또 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로봇 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견학을 가야만 로봇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공항에도 로봇이 있고 식당에도 로봇이 있고 집에서도 로봇 청소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서비스 로봇이 많아질 거라는 건 아마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이 폴리텍 대학의 로봇 캠퍼스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 교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로봇이라는 거는 어떤 뭐 특정한 기계나 전자나 이런 한 분야가 아니라 사실은 기계, 전기, 전자, 제어, 컴퓨터공학 이게 다 융복합된 학문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하나만 알아서 또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캠퍼스는 좀 특징이 있는 게 사실은 과는 4개과가 있습니다. 로봇 기계, 로봇 전자, 로봇 자동화, 로봇 IT. 근데 이쪽 올해 신입생들이 처음 들어왔어요. 네. 와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는 과를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과목을 모든 과에서 공통적인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좀 전공을 좀 살려서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것도 교차 수업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 기계과인데 프로그램 수업을 들을 수 있고 IT에서 또 자동화지만 그 프레임 설계라든지 공정, 제조 뭐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네. 그렇고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실습 위주입니다. 70%에서 실습을 하고요. 예. 그중에 절반을 직접 작품 구현해요. 그래서 캡톤 디자인도 있고 네. 프로젝트 실습도 있는데 캡톤 디자인은 교수가 좀 주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자.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하면은 만드는 거고. 그거를 배우잖아요. 배우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네. 교수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좀 추가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만들고 싶다 가져오면 그걸 또 교수들이 작품을 구현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 수업들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거죠. 폴리텍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교수님이랑 뭔가 같이 팀이 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그러면 지금 어떤 강의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1학기 때는 기초 로봇 공학을 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캡스톤 디자인을 맡았었고요. 로봇 공학 개론에서는 로봇의 전반적인 개념, 네. 뭐 신호 처리,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예. 프로그래밍, 기초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했고요. 네. 로봇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인베디드 보드를 이용해서 네. 파이썬을 가지고 실제 RC카를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 캡스톤 디자인 치마를 맡았는데요. 네. 지금은 드론을 좀 만들어 보려고 실내용 드론을 와.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제 곧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드론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학교 자체도 굉장히 환경이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로봇 캠퍼스가 그냥 말로만 특성화 대학이 아닙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공학관이 있는데 로봇관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전체적으로 공장처럼 완전히 공장처럼 꾸며져 있어요. 1층에서는 이제 로봇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설계라든지 그 프레임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2층에는 로봇 전자과가 있는데 로봇을 제어하려면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 회로들 네. 그런 거를 실제 설계를 하고 PCB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네네. 제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네.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1층과 2층에 만들어진 전자 회로 부품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프레임 그것들이 3층으로 올라오면 3층에서는 로봇들이 많이 있어요. 협동 로봇 같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네. 로봇이 자동화해서 조립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프로그램하는 기술을 배우고요. 네. 1층, 2층, 3층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잖아요. 네. 제조라든지 신호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들이 네.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 4층에서 서버에 올라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처리도 하고요. 또 4층에서 IT가 있기 때문에 네. 서비스 로봇이나 프로그래밍, 코딩 위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갈 수 있어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거를 예. 이 캠퍼스 내에서 한번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층별로 이렇게 딱 뭔가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로봇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또 있나요, 이사장님? 저희 폴리텍 대학만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도 로봇 캠퍼스를 만들기 전에 네. 이미 이제 다른 캠퍼스에서 로봇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 막 공장 자동화 수준에서 이런 로봇을 개설했다가 작년에 로봇 캠퍼스를 특성화 대학으로 하면서 전 과정을 지금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영천에 완벽한 시설을 지금 갖추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캠퍼스인데 여기 학생들이 이제 와서 100%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로봇 자동학과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과가 로봇 캠퍼스에 총 4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로봇 자동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로봇 자동학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로봇 자동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공장 자동화라고 하죠. 네. 아니면 또 요즘 무인 카페도 있고 무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도 다 로봇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뭐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는 그 공장 자동화 제어기가 따로 있습니다. PLC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배우고 사실 요즘 품질 관리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사진을 딱 찍어서 네.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네. 그런 것도 수집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걸 배울 수 있는 MP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딴 데 같은 뭐 서너 명에서 한 조를 팀을 이루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 1인 1대 무조건. 그거 실수. 좋네요.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이제 그 두산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으로. 그 두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켓 셰어 1위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내 기능 경기 대회에서는 공식적인 로봇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좀 욕심에 의해서 네. 하나 이제 인공지능을 좀 애들한테 개발자가 되고 싶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제가 따로 관리를 하는데 네. 이름을 AI 플렉스라고 정했어요. 제가. 네. AI는 인공지능이고 네. 플렉스라는 말은 요즘 뭐 이렇게 자랑할 때 막 플렉스 한다 그러잖아요. 네. 좀 AI 기술을 많이 배워서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자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들어와서 그런 관심 있는 애들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야. 교육을 하고 저도 가르쳐 주고 네. 또 각종 뭐 업체 같은데 로봇 운영 교육 있으면 참가도 하고 로봇 관련 벤처 기업도 탐방을 하고 또 겨울방학 때는 여름방학이죠. 겨울방학이 아니라 그거는 그 실제로 프로젝트 로봇을 구현하는 네. 그런 활동까지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재밌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막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와, 우리 이것도 같이 해보자, 이것도 연구해보자 하면서 굉장히 즐기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 맞나요? 보람은 있는데요. 네. 결과가 나면 보람이 있는데 네.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 힘드실 수밖에 없죠. 네. 아, 근데 이사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로봇 캠퍼스가 경상북도 영천에 특별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 캠퍼스는 교수와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수, 학생, 로봇 셋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휴먼에다가 오이드 붙여서 네. 사람과 같은 로봇이 있는 데가 이제 로봇 캠퍼스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 데는 뭐 그냥 로봇이 우리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카페처럼 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네. 저기는 실제 로봇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상북도에 한 이유는 경상북도 주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옆에 포항도 있고 경주, 울산 또 대구 이런 산업 기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큰 이런 곳이죠. 산업단지하고 예. 이렇게 연계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로봇 캠퍼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 지역의 연간 산업 발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회사들하고 뭔가 좀 협약을 하셔서 뭐 학생들 취업 연계도 되고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교수가 또 이제 일기업 전담을 하게 됩니다. 학생 전담과 기업을 전담해서 네.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일기 학생들이 취업 전이죠? 예,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지금 작년에 그래요? 이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네. 학생들이 이제 로봇 캠퍼스는 이제 지금 우선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예. 교수님들이 힘들게 지금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성과물은 이제 내년 졸업생들 그래서 아마 내년 연말에 이제 취업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힘들게 가르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졸업하니까 그 졸업하는 학생들 내년에 저희가 또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교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나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러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 있으세요? 사실은 다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설립 추진단부터 있었거든요. 네. 인가 받을 때 처음 초기에 와서 커리큘럼에는 이제 장비랑 이거 설계를 다 했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받은 학생들이에요. 신입생들이 맞죠. 그래서 다 기억에 남는데 네. 최근에 조금 좋은 성과를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사실 이 친구들이 와서 그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스터디도 하고 지도도 따로 해서 그러니까 그 수업 이외의 시간에 했고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열심히 그 간병 로봇을 한번 구현을 해봤거든요. 간병 로봇이요. 네. AI 간병 로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번 달에 이제 그 일본 오므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글로벌한 회사인데 네. 제어기기 쪽에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전국 대학생 그 기술경진대회를 했었고요. 네. 거기에 최종 본선에는 전국 대학 포함해서 산재 포함해서 총 21개 팀 80명이 진출했는데 네. 저희가 대상 받았어요. 대상이요? 네. 오, 우와. 아니 학생들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방송에서 아우. 자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로봇자동학과 김동현, 서필원, 배종석입니다. 야,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지금 방송 듣고 있나요? 수업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거는. 아니, 근데 정말 자랑할 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년제 대학에서 다들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다 제치고 지금 로봇 캠퍼스에 입학해서 1년밖에 공부 안 한 학생들이 대상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너무 제가 듣기에도 참 뿌듯하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상 받은 그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원래 처음에 시작한 아이디어가 네. 요즘 코로나 많이 유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네. 간호사들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감염 위험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한테 약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챙겨주는 거는 이제 단순 업무는 좀 로봇이 하면 감염위험도 없고 네. 또 이제 간호사들의 업무 과정도 덜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자가 출발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로봇을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 환자 있는 위치까지 그렇죠. 가야 되니까 네네. 또 약이나 물품 집으려면 로봇팔이 이제 그것도 다 집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창고에 가서 약품이나 물품을 인식하려면 네. 인식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네. 그걸 저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구현을 했습니다. 야. 그 DB도 직접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십만 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했고 저희는 이제 인베디에서 돌아가니까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PC가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고사양의 PC가 필요한데 네. 저희는 저사양의 PC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어필이 됐는지 네. 대상을 받았고요. 그 학술적 내용이 그대로 대한 인베디드 공학회 논문지가 있거든요. 네. 15호에 게재가 됐습니다. 논문에 게재가 됐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 학술 등재지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교 교수나 네. 석박사 학생들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뭐 연구소의 전문 연구원들이 하는데 네. 요번에 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성과가 게재가 돼서 저도 뿌듯하고요. 아이들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니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걱정하셨거든요. 방송 처음이라고 걱정하셨는데 지금 뭐 제자들 얘기하고 막 하시다 보니까 전혀 흥분했나 본데요. 네 걱정을 전혀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로봇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한번 좀 귀가 쫑긋할 만한 이런 커리큘럼들이 잘 짜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로봇 분야가 이제 사실 뭐 지금 우리 교수님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로봇에 대한 이 예측은 이미 한 100년 전에 산업화 초기부터 앞으로 산업화가 되면 로봇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이론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로봇이 사람을 다 대체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노동을 대체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소비는 또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뭐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론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네.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화되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노동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게 세계경제 보고서에 보면 뭐 로봇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들이 또 새롭게 또 창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1억 개 정도가 연간 창출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신산업이 될 것입니다. 신산업이 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좀 예측해 가는 사람들은 그 승부는 어디에 있냐면 조금 앞서서 가서 새로운 사람이 어디쯤 오는가를 보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로봇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과 로봇 산업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폴리텍 그 영천에 있는 로봇 캠퍼스가 집약해서 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내년 신입생 모집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폴리텍대학 조재 이사장 그리고 로봇캠퍼스의 로봇자동차학과 김현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